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토목큐브요? 토모큐브요. 네. 매수가 19,660원에 17%인데 이게 너무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네.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도리미탑을 또 번져놓고 그래서 이제는 잘 팔아야 되겠으니까 얼마 정도면은 이제 매도가로 대놓으려고요.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진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등락이 좀 심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1월쯤 상장한 이 기업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올게요. 비중을 한 5%나 좀 늘리면 어떨까? 비중을 좀 늘리는 건 또 어떤지 그것도 네,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토모큐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실까요? 네, 이하진 법무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과장님. 토모큐브 비중을 좀 늘리는 건 어떤지, 그리고 요즘 등락도 심한데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고 하셨거든요. 토모큐브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라고 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전년도 바이오 매출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사업 다각화 쪽으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구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1개월 때 오버행 이슈 한번 나왔고 그리고 2월 7일자로 해서 보니까 총 한 180만 주 이제 물량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대략 한 35% 이제 오버행 물량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일단 토모큐브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35%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둘씩 물론 이제 보니까 36개월 뒤에 330만 주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비중의 한 25%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3년 뒤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 일단 2월 7일 날 물량이 180만 주가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단은 향후의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저는 계속 보유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17,000원이나 15,000원 이 밴드 내에서가 내려오게 되면 물론 이게 내려왔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기존의 뭐 SI 투자자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틀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모큐브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매도가를 좀 알려주시죠. 매도가. 매도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실적을 계속 꾸준히 좀 봐야겠지만은 물론 워낙 이제 전년도 실적도 계속 꾸준히 좋았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사실 워낙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실적이 좋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바이오 쪽에 대한 매출이 좋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를 좀 두고 좀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추후에도 이 회사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밴드는 그 정도로 두고 보시고 만약에 실제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특히 기타 법인 쪽에 대한 그게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유통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모큐브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략 잘 챙겨가시면서 더 많은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는 종목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떨어지는 종목을 보며 불안했던 적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눈이죠. 네. 69,000원에 10%요.
루닛이고요. 69,000원에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시나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보고 올까요? 네. 통이요. 네, 루닛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네, 이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의료 AI 테마 안에서 지금 루닛 보유 중이신데요. 손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으실지 고민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69,000원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느낌상 좀 수익이 크게 나셨다가 좀 다시 제자리에 내려와서 좀 그러신 것이 아닌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루닛은 어떻게 보면 의료 AI 진단 쪽으로 해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AI 의료 진단에서 이걸 넘어서 신약 개발 쪽으로도 이제 사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솔루션 서비스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AI 의료 시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루닛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내부자가 그 재작년에 유상증자를 받았었던 물량을 전량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빠졌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잘 올라가려고 했다가 외국계 그러니까 좀 투자자가 또 작년 말에 한 400억 정도가요 주식을 전량 또 매도를 했다고 하면서 좀 아무래도 이제 관계자라든지 또 관계 회사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조금은 무겁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은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계속해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69,000원이면 딱 지금 매수가 언저리세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들이 6만 원이 저점이고 또 올라오게 되면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박스권 흐름들이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한 6만 원 초반 정도 온다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만 원 초반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7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이 아니라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한 8만 원 언저리 갔다가 또 한 6만 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온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좀 끌고 가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도 함께 활용하시면서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그리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잘 들립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작년 9월 4일부터 네. 올려가지고 물타기를 6번 했어요. 아,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갖고 있는 비중이 80%예요. 아,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다가 비중이 좀 늘어났고 그게 80% 정도가 되신다 하셨는데 매수가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5만 7천까지 낮췄어요. 57,000원이요. 예,
일단 오랜 시간 들고 계시느라 참 힘드셨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삼성전자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사주 매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유창훈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매수가는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는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럭시 25 시리즈가 애플보다 아이폰보다 조금 더 예약률이라든지 판매가 나쁘지 않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딥시크 이슈들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조금 정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어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T 제품들, 뭐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57,000원 정도는 당연히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가를 엄청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아웃퍼폼할 만한 성장성이 있는가? 그건 아직은 좀 미지수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제가 온디바이스 현재 네. 뭐 알겠는데 양이 네. 점으로 양이 제법 되거든요. 네, 많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7,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언저리 오면은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제가 네, 뭐 57,300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7,000원, 300원이든 57,000원이든 그러니까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7,000원 언저리에 온다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신다 그러면 뭐 58,000원에도 매도가 될 수가 있고 뭐 6만 원에도 매도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57,000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왜 그러냐, 57,000원이라는 자리가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지난 그 11월 달 한 49,900원을 찍고 반등 줬었던 자리가 57,000원, 8,000원 자리였고, 또 이번 1월 달에도 반등을 줬던 자리가 57,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57,000원 자리를 단번에 돌파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5만 원 초반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또 재매수 하신 전략을 갖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매도한 물량은 또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위치에서, 또 혹은 수익을 조금 엄청난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내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램보인데 14만 원에 50%거든요. 14만 원에 50%요? 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로봇 안에서도 대장이고 끊임없이 달려와주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 또 이렇게 빠졌네요.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오늘 수급도 안 좋고 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갖고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잘 짜는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도와 보유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으실까요? 이화정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매도라면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또 매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뭐 생각을 했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2월 17일 날 삼성전자 이제 그 지분 관련 이제 대금 납입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납입은 하겠죠. 삼성전자가 뭐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사실 이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시장에서 뭐 부각되고 있고 사실 뭐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뭐 워낙에 좋죠. 좋기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대한 뭐 향후의 뭐 목표가나 사실 밸류 추정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죠. SK 그룹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LG 쪽에서도 이제 한다라고 조주환 대표도 1월 초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생산화되고 뭐 삼성 그룹파 쪽에 제조업 기반의 휴머노이드 들어가겠죠. 물론 삼성전자는 특히나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휴머노이드를 안착화시키겠다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에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거, 그 하나만으로 일단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빠지고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마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향산 될 겁니다. 시향산 된다라는 그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좀 세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비중이 50%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14만에 사셨고 만약에 실제로 40만 원 갔는데 만약에 25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기분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되 만약에 하락세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저는 비중이 늘려도 좀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때부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나 유비텍과 같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양산을 올해 다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매도라고 얘기는 했지만 2월 말이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경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로봇 산업 쪽에 지원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저는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라고 하죠. 그러면 포스코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뉴로메카도 같이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세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사가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SK 쪽에 다 관심이 오다 보니까 로봇 그 종목 내에서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다른 쪽, 만약에 뉴로메카도 향후에 포스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 줄이고 차익 실현하고 나는 그래도 레인보우다라고 하시게 되면 빠졌을 때 일단은 추가적인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받으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미 유로메카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길게 보고 잡는 건데 과장님 말씀 따라 조금 있어 비중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 할게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상전화에 고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이 굉장하시네요. 자, 다음 주식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PIEE. PI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400원에 10%. 4,400원에 10%면 그래도 수익 중이시고요.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걸까요?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불통이요.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시청자님, 어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까요? 저 이화진 가장 팬이라 이화진 둘 다 매도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PI 왜 매도 의견 주셨을까요? 요즘 유리기판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공모가가 5,000원입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50% 이상 뭐 급등했고 특히나 배터리 쪽 결합 이제 검사하는 이제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물론 좋죠. 워낙 이제 작년쯤에 이제 그 배터리 이제 화재 사건도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다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검사 장비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런 화재 이제 보안성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된다라고 좀 했을 때 사실 뭐 향후에 대한 전망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단순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시총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2,700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매출 400억에 단기순이익 50억까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IRA 이슈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욕심을 조금 많이 가지지는 말자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이게 사실 그게 평가가 사실 아까 토모큐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비중을 물론 그 비중 자체가 좀 10%이긴 상황이라서 사실 뭐 큰 부담은 안 되실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는 좀 단기적인 수익만 좀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단기 실현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문의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I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저는 유창희 본부장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저도 뭐 일단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랐다라고 매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뭐 유리기판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이게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는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어보브 반도체요.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1,100원이고요. 40%요. 들고 계신 지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예, 한참 올라갈 때 사가지고 작년 좀 오래됐어요, 아무튼. 네, 1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조금씩 시동을 그래도 걸어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들고 가도 될지가 고민되시는 부분일까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느 선에서 내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이게 고민이 돼서 이제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갈아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들고 계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전략 함께 들으러 가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네, 어보브 반도체 보유와 매도 의견 두 의견 나왔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시청자님? 유창희 님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창희. 네. 유창희 본부장님, 어보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좀 드라이브 걸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셔서 손절 생각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웨이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어보브 반도체가 같이 뭐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참여를 했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일단은 장중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계속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 성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품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빠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짧게 놓고 대응을 한다라면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12,5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12,500원이면 오늘의 저점일 수도 있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눌림목이 나왔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12,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15,000원, 16,000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좀 일부 줄이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상승했을 때는 또 오늘의 뭐 종가를 또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12,5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라면 여기서 분위기 타고 간다라면 일단은 한 17,000원, 16,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이닉스가 힘을 좀 많이 내줘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는 반등을 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를 같이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보브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만족스러우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